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마켓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장의 흐름을 점검해 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예를 들면 나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시장은 한 번씩은 우리가 점검해 보고 가고 중간에 예를 들면 내가 놓친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 주당 한 번 정도는 시장의 흐름을 좀 우리가 읽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 FOMC 결과 보고 마켓 브리핑 해드리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또 금요일 날 되잖아요. 그럼 또 다음 주가 또 도래하니까 그 다시 한 번 더 마켓 브리핑 정리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완전히 뭐 불타오르는 장이었습니다. 물론 그저께는 또 반대로 또 별로 안 좋은 그런 장이었죠. 그래서 요즘 심리가 어떤 거냐면 시장 뉴스 하나에 따라서 상당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들입니다. 경기 침체를 갖다 유발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겁니까? 이미 우리가 과거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봐야죠. 증시가 오르니 내리 경기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100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30원이나 50원이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70원이 되면 거의 30% 40% 업사이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만큼 예를 들면 좋아졌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의미가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 주로 투자할 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고점 이상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 드리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고점 위로 가기 위한 것은 우리가 어때요?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전체적인 평균선보다 어떻게 합니까? 언더 밸류 같이 쉽게 말하면 아래쪽에 있는 거랍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확장과 수축 구간에서 수축 구간에 있는 거죠. 수축 구간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은 폭의 변화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보는 시장의 느낌하고 좀 다르다. 하나 좋은 것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축 기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요? 제로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금리가 예를 들면 5%다 그러면 마이너스 5까지 갔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마이너스 3.5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포인트들은 별거 없어요. 뭐 미국의 FOMC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 뉴스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아주 단순한 이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 또 춘절로 더 쉬는 기간 동안에 한국은 좀 빈 공간이 좀 생긴 거죠.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예를 들면 증시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업사이드가 금방 생겨서 우리가 상승해 왔던 요소가 있습니다. 또 근데 반대로 보면 급격하게 상승한 결과로 어때요? 그거에 따르는 조정들은 항상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약 한 열흘 정도죠. 중국이 쉬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때요? 지금은 조금 경계감이 발생이 되는 거다. 결국은 FOMC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돈의 수급이 달라진다. 근데 마켓 컨센서스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 뭐 예를 들면 연준이 강한 예를 들면 스탠스를 갖다가 펼쳐야 될 이유가 별로 존재하진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각종 나오고 있는 모든 지표들이 어떻습니까? 연준이 예를 들면 뭐 강세로가 매파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갖다가 이끌고 나가는 것은 바로 중국의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입니다. 중국이 결국은 소비를 해주고 리오프닝 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출해 주는 것이 성장률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겼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부동산 버블을 통해서 많이 거품이 꺼지고 시장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형국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사면 초과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률은 그래도 5% 이상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또 맹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PMI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래서 중국은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국도 겪었었지만 그런 것들은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 시간이 꽤 오랜 시간, 그러니까 중국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부동산 경기는 그닥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소비를 통해서 진작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뭐 AI, 로봇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가지 말자. 테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10년 후, 2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열심히 주식을 투자해서 산다는 건 비현실적인 거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고요? 굳이 그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예를 들면 손정희 회장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회장 같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겁니까? 적어도 돈의 꼬리표가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투자들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적어도 3년 후, 1년 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한 달도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예를 들면 자금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건 뭐래 10년 후에 뜨면 나는 지금 돈이 5년 후, 3년 후에 필요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부를 갖다 축적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유효기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번 물리고 나면 테마가 보통 발생이 되면 정말 미래 가치가 나빠서 테마가 발생이 되냐?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나타나는데 10년 후에 한번 올라갔다 그 전에 이슈가 돌아서 폭락하고 나면 이 10년 후 동안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로봇 관련 중건 당연히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좁지만 그런 부분들에 궁극적으로 할 때는 좀 더 예를 들면 시장이 소외하고 있을 때, 좀 관심이 없을 때 매수해주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미 예를 들면 뉴스가 다 나오고 막 하루에 막 20%, 30%씩 오르고 이러는 과정에서 거기를 돌아간다고요? 그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물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누가 구조해 주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살아나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표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뭐 고용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고 물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계속 빅테크들은 예를 들면 계속 9만 명 정도 예를 들면 해고를 하고 레이오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쭉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준이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매파적인 표현이 나오는 이유 뭐 그런 것들만 없다고 하면 지금 정도 현재 상태의 주가의 흐름과 상태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 엄청나게 지금 버블이 생길 정도로 예를 들면 반등을 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낮은 구간에서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게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게 예를 들면 유동성 시장을 불러온다고요? 그렇진 않죠. 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작년 12월 말에 보통 우리나라 시장이 예를 들면 코스피가 보통 한 1800조, 2000조 뭐 이 정도 된다고 시가총액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배당률이 평균 한 1.5%만 본다고 하면 꽤 많은 돈들이 어떻게 돼요? 3월 달쯤에 시장에 유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좀 받쳐준다고 하면 그 돈들이 다 증시로 들어오게 돼 있어서 3월 달 장 같은 경우 유동성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조정은 언제쯤 오겠나라고 생각해 보면 2월 달 지금쯤에서 살짝 조정을 오는 게 상당히 정상이죠. 그런데 어떤 조정이어야 되냐? 제가 가격 조정이란 단어와 기간 조정이란 단어를 씁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건 크게 하락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리를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여, 소폭으로 위아래로 움직여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만약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상승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연준의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스탠스는 그리 강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다라는 말입니다. 자, 경제 성장률 나온 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비굴하게도 예를 들면 1.7% 이렇게 IMF가 전망을 했는데 그 가장 원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수출이고요.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예, 뭐 보통 13조, 막 이렇게 14조 이렇게 나던 것이 이제 4조 이렇게 났는데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예를 들면 변화 이런 시점이 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삼성전자 실적 추이나 뭐 SK하이닉스 실적 추이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남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시는 이유는 뭐예요? 삼성전자는 언젠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 가장 쌀 때 사는 것이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 중기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항상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정상화되려고 하면 적어도 1년 후, 2년 후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 내 돈의 유효기간은 적어도 3년 정도는 충분히 봐주시고 가면 10만 전자는 충분히 혜택을 볼 거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6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계속 짧게 짧게 10% 10%씩 해서 내가 수익을 실현해 나갈 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기 투자해야 될 종목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나에 대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난 장기 전략은 이거고 중기 전략은 이거고 단기 전략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봐야 되냐 하면 시장의 이미 흐름은 꽤 오래전부터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적어도 3개월 전부터의 시장의 패턴은 황당히 바뀌었어요. 뭐 달러가 예를 들면 강세니 약세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이죠. 11월부터 달러의 강세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전환과 동시에 미국의 국채금리도 같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이 합전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형상이라든지 달러의 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됐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 확연하게 나타난 건 뭐냐 하면 이미 피크를 찍고 달러는 약세로 전환을 했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나친 달러 강세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금융위기를, 금융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지나친 예를 들면 달러의 강세 유지 정책 자체가 그것이 가져오는 악영향은 아마도 미국조차도 두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채 예를 들면 매수를 안 한다거나 아니 달러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거래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많죠. 달러는 원래 기축통화는 정책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평균보다 100보다 이하로 가는 것이 가장 시장 경제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이런 뜻에서 보면 여기 이 구간이죠. 여기서 이미 이 패턴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됐다. 이 분면에 이미 들어섰다는 거죠. 이 분면과 이쪽 분면은 전혀 형국이 다른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역시 패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랐었잖아요. 그죠? 이 패턴이 언제요?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예를 들면 금리, 그 미국 국채의 금리, 그 달러의 약세는 정의 기정사실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아, 이제부터는 주식을 좀 많이 좀 사도 되는구나.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다. 왜? 패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자, 조금 내려와서 어때요? 횡보하고 잠깐 변동이 있는 이런 구간 아닙니까? 단기적인 모습은 이런 거고 장기적인 모습은 우하방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째 그래도 불구하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훨씬 더 어때요? 높은 형국 아니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도 아직도 금리 차이가 0.7 이 정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 모습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때요? 전엔 1%에서 지난달에 0.8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0.7 이렇게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좀 조금씩 직감을 하셔야 돼요. 자, 아마 그러고 나면 이번에 FOMC와 3월 FOMC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금리 격차가 저는 0.5% 이내로만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전혀적인 다른 패턴이 발생이 된다. 그 구간의 마무리는 적어도 이머징 마켓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그 롤오버가 끝나는 즉 작년도에서 자금 단기 자금이 많이 필요했던 구간 그러니까 사실은 한 5월부터 한 8월 이 구간이겠죠. 예, 그 구간을 지나고 나면 완벽하게 패턴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뭐 국채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 예를 들면 레버리지라든지 3X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볼 만하다라는 것들이고 주식도 그때부터는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는 따라오는 게 뭐냐 실적과 말 들면 경기 지표 이런 거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여 갈 테니까요.
연준의 정책으로 가는 것들은 그다음부터 연준은 뭐예요? 그냥 온화한 스탠스를 가는 거죠. 아, 우리는 뭐 적정하니까 이렇게 하겠어. 최악의 국면만 아니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은 이 국채 시장은 꼭 살펴보시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도 상당히 많이 변동이 왔죠. 왜? 그동안은 꾸준하게 어땠습니까? 상승을 하다 드디어 국면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왼쪽 분면과 오른쪽 분면을 바라보실 때 패턴이 바뀌었음을 감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 수축 국면에서 확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겁니까? 더 이상 수축 구간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하고 미 국채 2년, 10년물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잊지 않고 가는 게 주가가 왜 올랐어요? 예, 미국의 그 단기물 국채 금리와 장기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예를 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예, 과거보다 유동성이 어떻게 돼요? 유연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죠. 이걸 뒤집어 보면 말입니다. S&P 500 차트랑 유사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큰 패턴을 갖다 읽을 때는 미국 국채의 흐름 그런 것들을 보고 달러 인덱스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뭡니까? 시장의 많은 지표들을 다 녹아놓은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2년 후, 3년 후에 다시 과거 같은 금리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가장 큰 시그널은 어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미 연준이 시그널을 멈추는 거죠. 인상 시그널을 멈추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장단기 금리가 다시 역전돼서 정상화로 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시장은 꽤 성장하겠죠. 자, 올라가는 거, 지금 시장이 떨어질 때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기간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 혹은 또 금융시장 형태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제가 그냥 미국 국채 10년물 3X짜리 아니면 한국짜리 한국 거, 뭐 이런 것도 있죠. 메리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국제 10년물 레버리지, 이런 것들.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주식을 갖다가 매번 종목을 찾고, 이런 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가지고 레버리지 투자하는 방식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저도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